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 지금 출근했는데 그러면은 10분 안에 자료를 빨리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G드래곤 막 자이언티 이런 사람들 녹음할 때 미친 듯이 막 음정 안 와봐 이래가지고 이래 이거 말해도 되나? 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PT 17기 수료하고 19기 회장하고 현재는 인사 업무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8년째 유니브PT에서 매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회장 역임하고 전자책을 책임 총괄했던 공혁진입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매거진 기반으로 커머스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브PT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프레젠테이션 동아리라고 하면 진짜 뭐 하는 동아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취업을 위해서 면접에 가면 항상 받는 질문이 프레젠테이션 동아리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밴드 동아리는 밴드 노래를 좋아해서 가고 혹은 저는 풍물 동아리를 했었는데 풍물이 좋아서 가고 하는데 발표가 좋아서 프레젠테이션 동아리에 오지 않거든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마주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일단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이 매주 운영진이 주제를 하나씩 주면 그 주제에 맞게 20주차 동안 매주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그 중간에는 비즈니스 PT라고 해서 기업이 주는 과제에 맞게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혹은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크게 열어서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뜨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채롭게 활동이 구성된 그런 동아리입니다. 일단 유니브PT는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통틀어서 한 집단으로 진행하는 동아리 중에는 규모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집단이 되게 크다고 해서도 서로 엮이지 않는 게 아니라 되게 서로 돈독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항상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좀 되게 오래 남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유니브PT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당시에는 연합 동아리는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진로를 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동아리를 가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전 되게 실용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진로를 가더라도 잘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동아리를 딱 접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어딜 가서나 쓸 수 있겠다. 딱 유니브PT를 알고 나서부터 오래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발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다들 대학생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학교에 갈 때 솔직히 성적 맞춰서 가잖아요. 그래서 성적 맞춰서 제가 사학과에 들어갔는데 제가 사학과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깊이 좋아하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는데 이 대학교 생활 4년 혹은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한 가지만 얻어야 된다면 내가 한 가지만 변화해야 된다면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발표에 대한 트라우마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원래 평소라면 잘 할 수 있었어요. 잘 준비한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서 그 반에 있는 학급 친구들을 봤는데 그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공황장애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숨이 턱 막히면서 너무 무서워서 이상합니다 하고서 끝나고 거기서 멘트를 중단을 하고 갔었어요. 당연히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뭐 소위 말하는 그 대중 스피치 있잖아요. 발표를 하든 뭘 하든 그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20살 돼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저 쳐다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애가 깨졌었거든요. 그런 시선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내가 이거 하나는 극복을 해야 사회에 나가서 뭐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나를 날것의 그런 야생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프레젠테이션 동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UP가 가장 좋은 동아리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고민을 하고 많이 찾아보고 다른 동아리랑도 비교해보고 그러고 되게 진지하게 선택해서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유니브PT를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지나가 보니까 유니브PT는 두 분께 어떤 동아리였나요? 되게 모든 것을 다 쏟게 만드는 그런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임원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진짜 학점 따고 동아리 활동까지 하느라 너무 시간이 없는 거 다들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MT 가고 한다고 뭐 굿즈까지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게 저는 너무, 제가 그때 회장이었어서 너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나도 진짜 모든 것을 다 쏟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좀 회상하면은 서로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고 또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따뜻한 동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동아리라고 한다면 일 잘하는 동아리. 교회 동아리 홍보 게시글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진짜 좋습니다 이런 말 진짜 많거든요. 저희도 못지않게 사람이 좋아요. 사람 굉장히 좋은데 맞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은 꼭 프레젠테이션 동아리에서 안 만나도 돼요. 꼭 UP에서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UP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진짜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UP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UP 커리큘럼이랑 운영진 업무를 하다 보면 일을 잘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UP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른 동아리에서 운영진을 해보거나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와 씨, 사람들 수준 이런 말을 안 되긴 한데 진짜 UP가 대단했다. 그러니까 UP 사람들이랑 하면은 진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항상 역대급 팀플이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UP 오비분들 보면은 그 회사에 잠깐 인턴을 뽑거나 아니면 알바를 뽑거나 무조건 UP 오비 방에 먼저 올려요. 왜냐면 UP 사람들이 오면은 좀 이렇게 괜찮으니까 저도 채용 업무를 하면서 후배가 지원을 한 거예요. 이제 서류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뭐 전권으로 다 합격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보고서 일 좀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정말 잘하고 그렇다 보니 믿을 수가 있고 어떤 팀플을 하든 A뿔을 받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랑 공모전에 나가면 무조건 우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일도 잘하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그런 사회생활과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나의 역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저를 성장을 시켜줬고 그런 의미에서 UP를 저한테 하나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일 잘하는 동아리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시잖아요, 다들. UPT 활동하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여러 활동들을 삶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적 활용. 저는 일단 UniUPT라는 동아리에서 얻은 능력의 최대 수혜자인 게 제가 사업가잖아요. 사업에서는 투자 IR이라고 이게 피칭을 해요. 투자를 받기 위한 피칭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인천 지역 그 정부 지원 사업 피칭에서 사실 1등을 또 했거든요. 발표로는 어디 가서 밀리면 안 됩니다. UP는. UP라면 발표로는 무조건 다 압살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사실은 네 정말 저도 현업자고 다른 분들 발표를 많이 봤지만 지금 여러분들 기수분들이 지금 만드시는 발표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하고 나와서 사회에 오시면은 내가 발표 하나만큼은 진짜 내 최고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설령 유니프트 내에서 발표를 못하는 축에 속했어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진짜 압살하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발표에 한해서는 양민 학살이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진짜로. 상대가 안 돼요. 진짜로. 지금 UP에서 도드라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맞아요. 다 활약을 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제 사회인이 되면은 그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 잘하는 동아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고 저는 기수에서도 활동을 하고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회장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수에서는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걸 배웠다면 운영진이 됐을 때는 홍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카드뉴스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운영진 때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 실력이 많이 늘었고 회장을 할 때는 스피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회장은 어디에 가든 스피치 하나로 이렇게 하루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치에 되게 많이 애를 썼고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성과들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PPT 외주 같은 거를 받아서 2천만 원을 벌었고요. 그리고 스피치 이런 프레젠테이션 대회나 이런 걸 나가서 상금도 타고 그리고 거기서 심사위원까지 하고 그렇게 치면 그것도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UP라는 동아리가 연합 동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비 분들이 또 스펙이 빵빵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오비 분들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바해서 이제
돈도 벌고. 음. 그래서 통장도 많이 두둑해졌죠. UP를 하고 나서.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UPT 활동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UP 생활하면서 인상 깊은 일화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밌었던 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디 뭐 술자리를 가든지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일화가 있는데 밑에 기수 동생이 제가 그때 팀 발표 피드백을 했었는데 주제를 결혼식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주연이 2명이었는데 뭐지? 약간 뭐지? 얘 관심 있나? 했는데 애가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너 이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 원래 발표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너 저기 한번 안아봐 이래가지고 남자애가 여자애 막 들어보고 막 그러고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 발표 영상 어차피 카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귀었어요. 그래서 안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고맙지 친구야. 여태 잘 사귀고 있나요? 아니 최근에 저는 또 하나 썰은 그 신촌에서 PT 버스킹 했던 그때가 정말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한파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인데 그 신촌의 빨간 잠망역 앞에 버스킹 많이 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큰 대로 있잖아요. 거기 정중앙에 그 UP 현수막 이거 바닥에다 깔고 그 스피커 이렇게 2대 이렇게 놓고 추워 죽겠는데 사실 롱패딩 입고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롱패딩 입고 이렇게 대기하다가 큐 하면 이렇게 패딩 벗고 그 가운데 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안 추운 척 하면서 긴장돼서 떨리지 않아요. 진짜 추워가지고 팔에 힘을 빡 주고 있었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떨리면 내가 너무 긴장해서 떠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진짜 이렇게 꽉 힘주고서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하고 그 뒤에 PPT가 없으니까 그냥 스피치로 다 조져야 돼. 스피치로 다 진짜 스피치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청중을 다 압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멘트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버스킹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버스킹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러서 보고 가는 거라서 청중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발표를 2번을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첫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우리 동아리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울해져 있다가 그래도 카페에서 몸 녹이고 다시 가서 2번째 때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신촌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보고 있고 그 인형탈 쓰고 계신 분도 같이 와가지고 보고 있고 제 발표 중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라라는 모션을 일부러 넣었었어요. 모션을 거기 그 신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미어캣 인형탈 쓰신 분도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짜릿하고 진짜 인생에서 절대 못 해볼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UPT에서 발표를 기획, 디자인, 스피치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배우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배워서 저희가 인생에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프레젠테이션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나가면 프레젠테이션 할 일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제 팀플에서도 발표자가 아닌 이상 없고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 아까 혁진님처럼 막 IR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AE거나 혹은 기획자거나 해서 사업을 수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할 일은 별로 없으나 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전반적인 그 기술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런 업무적으로 많이 끌어올려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기획력. 일단 주제에 맞게 매주 발표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 매주 5분과 7분과 10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쏟아서 기획을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발표는 그 5분을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획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 사실 업무는 전부 다 기획이거든요. 심지어 보고서 하나를 올린다고 해도 기획이고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업 전체도 기획이지만 세세한 거가 다 기획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획력이 늘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하거나 혹은 면접을 진행하거나 할 때 결국 중요한 건 전달력이거든요. 그 전달력을 이야기를 할 때 막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끊어서 듣기 힘들게 편집하기 힘들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전달을 할 수 있고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잠깐 상사분한테 팀장님한테 혹은 대표님한테 내 의사를 전달할 때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 세 번째가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대중 스피치가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내용도 신경 써야 되고 뭐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주변에 뭐 기구도 신경 써야 돼. 신경 쓸 게 정말 많은데 두려움 하나 없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이고 굉장히 큰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 개인 것 같아요. 기획력, 전달력, 자신감. 그게 업무뿐만 아니라 그냥 삶 전반에서 되게 녹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기획입니다. 기획도 제가 기획 강의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이 전부예요. 아까 얘기한 그 꽉 채우고 불필요한 거를 다 뺀 그 발표 하나를 하려면 기획을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감독들이 영화 하나를 만들 때 진짜 미친 듯이 세밀하게 하잖아요. G드래곤 막 자이언티 이런 사람들 녹음할 때 미친 듯이 막 음정 먹을들은 모르는 그런 것들 다 잡아내잖아요. 미친 듯한 기획이 필요하고 나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기획을 하든지 간에 기획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서 발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체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을 때 그게 디자인에서도 묻어나고 스피치에서도 당차게 진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진짜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거기엔 다 의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진짜 이게 하나의 완성된 발표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요소도 그렇지만 기획도 진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디자인 스피치 다 마찬가지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부자연스러운 어떤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지워나가고 맞춰나가고 좀 통일감 있게 만들어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일체된 작품처럼 그렇게 PT를 만들어내는 게 좀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데 좋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발표에 대해 두려움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나 이제 제대로 발표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학생에게 추천해 주는 거나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발표 준비할 때? 일단 어느 정도 발표를 준비했다면 충분히 연습이 돼 있다면 그리고 또 충분한 어떤 기획 과정을 거쳤다면 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기세에서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의 비결은 사실은 저만의 루틴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루틴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섀도우 복싱을 하거든요. 이렇게 섀도우 복싱 하는 거 다 쫄아요. 그러면 옆에 같이 발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야 이러면서 막 방금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도 이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 루틴이요. 신경 쓰이라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어깨 털고 그리고 조금 더 진짜 대형 발표다 이러면은 영화 클립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영화 300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스파르타 막 그런 영화 짤막짤막한 거 그냥 1, 2분이나 보면서 마인드셋을 하는 거죠. 약간 기세를 키우고 그런 데서 밀리지 않으려는 어떤 사실은 발표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사실 그런 부분 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꼭 제가 말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루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보고 이게 좀 효과적이다 하면은 그걸 좀 더 늘려보고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을 좀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세를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떠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꿀팁은 어쩔 건데예요. 많이 떨거든요. 근데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지 마. 해도 긴장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난 긴장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네가 날 죽일 건데, 뭐 할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발표에 임하는 게 좋지 않나. 두 분 모두 대학생 시절 미니 PT를 수료하시고 현재는 사회인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신데요. 대학생 때의 프레젠테이션과 사회인이 된 이후의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나요? 특히 유니 PT에서 쌓은 발표 경험이 사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PPT가 달라요. PPT 자료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다 하고 뭐 마케팅 팀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제한되는 요소가 많아요. 회사마다 폰트도 다 정해져 있고 UP에서 디자인 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에다가 영상 깔고 그 위에 텍스트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안에 영상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뭐 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다 검은색으로 안 적고 바다 영상을 바다라는 글자 입히는 거예요. 그런 거 회사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분명히 더 예쁨에도 불구하고 웃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시각적으로 더 예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창의력을 많이 선보이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전에 PD로 일을 했었는데 PD로 일할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팅이 10분 후에 잡혔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 지금 출근했는데 그러면은 10분 안에 자료를 빨리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맑은 고딕으로 그냥 때려야지. 진짜 핵심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대학생들한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히 준비할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PPT에 텍스트 엄청 많이 들어가고 우리 발표할 때 막 이미지 하나 띄워놓고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요, 회사에서. 왜 이미지 하나 띄워놓고 발표해요? 텍스트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도 발표자한테 집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자료를 읽고 있느라. 그런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막 스크립트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UP에서 했을 때 그 발표가 맛깔나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스토리텔링 기법 같은 걸 배우잖아요. 사실 회사에 가면 다들 딱딱하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IR 피칭을 해도 되게 정형화된 발표를 많이 해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주를 주겠지만 그리고 사실 발표 스킬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울림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우승하고 뭐 몇 억 몇 조짜리를 수주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 때 UP에서 배웠던 뭐 스토리텔링 기법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일체감을 주는 것들이나 되게 세밀하게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세밀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프레젠테이션 준비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PT에는 진심이 들어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발표든 간에 그러니까 진짜 막 회사에서 한 딱딱한 발표여도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말해야 되는 부분과 별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가 좀 담겨 있어야 그게 감정으로 녹아들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진심 있게 전달되고 그래서 저는 주제가 정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하면서 산책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뭘까? 그게 좀 떠오르면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어두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기획을 차차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좀 더 신이 나기도 하고 발표할 때도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가서 전달력이거든요. 감정도 전달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IR 할 때 똑같았어요. 내가 진짜 신나서 내 사업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진짜 그게 감정에 녹아들어서 투자자들 피식피식 웃을 정도로 막 이렇게 신나서 말했고 그래서 발표 기획할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면 여러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외향인들은 그런 거 참 하기 쉬워 보이는데 내향인들도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죠. 일단 저 자체도 내향인이고 저 완전 극아이거든요. 근데 티 안 나잖아요. 사실 내향인의 발표가 조금 더 조곤조곤해서 듣기 편해요. 전 내향인 발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은 저처럼 수다스럽지, 물론 저도 내향인이지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막 이렇게 청중을 휘어잡고 막 쇼맨십을 하고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성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향인들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표할 때 나한테 호의적인 좀 청중을 봐라. 한 명을 딱 짚어서 그 사람 표정 보고 웃는 거 보고 하면서 해라. 그러면은 진짜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발표에서는 딱 한 명만 집중해서 보면 그 다른 대중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시야도 좁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내향인들이 1대1 대화 또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편안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쉽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라 내양 외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 대학생들 10분짜리 어떤 학교 발표나 과제를 준비한다고 할 때 두 분께서는 준비하시는데 며칠 정도가 걸리셨는지. 그 10분을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10분 명언이. 발표를 해도 10분밖에 안 주어졌으면 10분 안에 준비하는 거고 PPT 못 만들죠. 10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핵심만 전달할 수 있게 개요만 짜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한 달의 기간이 있어요. 미친 듯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죠. 진짜 호흡 어디서 쉴지, 소품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결국 드리는 시간만큼 괜찮아지기 때문에 10분 발표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에 대한 대답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만큼 꽉꽉 채워서 해요. 분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발표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 발표 족보라는 전자책을 유니버시티에서 만들었잖아요. 이제 발표 족보를 만드신 책임총괄 네, 맞습니다. CEO이신데 전자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동아리를 할 때 굉장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주는 동아리고 게다가 지금 뭐 현직 아나운서, 현업자분들 진짜 기라서 같은 오비님들이 진짜 막 물심양면 다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여된 자원이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지금 힘들고 너희 진짜 많은 걸 쏟아붓고 있는 거 알지만 이거 한번 우리 세대의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는 거 어떻겠냐. 솔직히 지금 UP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캠퍼스 통틀어서 발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15년 동안 계속해서 쌓아 올린 그런 꿀팁이라서 사실 유튜브에서 뭐 조금 찾아보는 거랑은 솔직히 진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예 커리큘럼 자체가 제가 뭐 발표 관련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디벨롭이 된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발표라는 어떤 섹터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유니버PT는 특히나 학술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한 동아리니까 저한테 좀 어떤 의무감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런 발표라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최전문가가 우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은 필연적으로 남아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차차 모으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모았고 최종적으로는 한 17명 정도를 모았거든요. 그때 TF팀을 결성을 해서 발표에 정말 많은 리소스를 드리고 애정을 드리는 팀을 제가 꾸려서 이거 해보자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좀 기대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몰랐던 지식들이 진짜 총 집합돼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밤낮없이 구르면서 그렇게 완성한 책이고 사실은 지금 뭐 교보문고 출판에도 사실은 될 정도로 그 내부의 컨텐츠의 그 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책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을까요?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모인 인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고 그 중에서 거기에 발표에 특히 애정을 가진 17명이 모여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리소스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생각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꿀팁을 모두 녹여낼 수 있도록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전체 디렉팅 할 때도 너희 지금 자부심 가져라. 네가 지금 캠퍼스에서 발표 제일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네가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는 꿀팁을 그냥 가감없이 말해달라. 그렇게 해서 인터뷰하는 자리도 정말 많이 가졌었고 그게 진짜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막 체크리스트까지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좀 수집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유용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 서점 가서도 발표 관련 책들 많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도 좀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서점 가서 맨날 보면서 이거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게 낫지?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그 과정에서 깨닫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짐없이 들어가는 거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책을 통해서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지만 맞죠.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프레젠테이션, 막 발표라는 게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책을 읽으면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다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PPT를 디자인할 때 이미지가 필요한데 저작권에 제한이 없는 이미지는 어디서 받을지 그런 사이트들도 다 있고, 그냥 말을 할 때 나는 그냥 말하고 스피치에 엄청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호흡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강약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있고, 아이데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시중에 발표책들이 정말 많은데 그 책들 보면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 쓰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쓰셨는데 저희가 만든 전자책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계속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 작은 꿀팁들을 다 모아서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잘한 꿀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발표 과제를 받으면 혹은 발표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나노 단위로 그 팁들이 다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이 발표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현재 발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발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상태에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표 활동을 하고 막 엄청 공부하고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발표가 정말 긴장되고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거든요. 근데 두려워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발표를 할 때 너무 떨어서 막 몸이 바들바들,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인다.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하거나 소품을 잡고 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너무 후달거린다. 혹은 막 이렇게 짝다리를 계속 짚게 된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발표를 해보거나, 그런 나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거를 그냥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바꾸지? 어떻게 이걸 개선하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스스로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나의 그런 약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워나가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노력들이 집합되어 있는 게 저희 전자책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발표라는 게 유난히 특출난 전문가, 권위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거고, 보통 발표를 할 때는 자기만의 분야가 있고 그걸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발표를 사용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쩌면 무신경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무신경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유독 더 어떤 내 장점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발표 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와 하잖아요. 진짜 와 하고 저 사람 뭐지? 하면서 더 보게 되고, 근데 그런 장점을 사람들은 쉽게 생각보다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신경을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인 공이 하나도 빠짐없이 득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신경 쓴 분야가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노력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리고 발표 준비하는데 좀 많이 공을 들이고 뭐 책까지 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게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어쩔 건데. 쫄지 말라.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허리 아파. 대박이다. 네. 발표 족보 홍보할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발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발표 제일 잘하는 사람 17명이 만들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꼭 구매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화이팅입니다.